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착각. 나는 이를 하루에 3번 다 닦고 매번 열심히 닦으니까 당연히 내 치아 주위의 뼈는 괜찮을 거야 라고들 믿으시지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한 90% 정도는 나도 입술질이 잘못되었고 계속 이렇게 입술질을 할 때 나중에 노년기에 임플란트를 피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입술질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치아 주위에 잇몸뼈가 녹아서 임플란트 하게 될 확률을 8, 90%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기검진을 하러 오면 일단 파노라마 사진을 찍죠. 위인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진단을 받는데 영락없이 저 치아 주변에 뼈가 녹아서 내려가고 치아가 흔들리고 있고, 아니면 굳이 사진을 찍기 전일지라도 이미 고름이 나오고 있어서 저 왠지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내 치아 주위 뼈가 녹아 있으면 저는 허걱할 것 같아요. 왜냐면 뼈가 내려간 건 정말 치아를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분들의 10중 8구 표정이 정말 세상 억울한 표정이에요. 나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간 칫솔도 하는데 왜 제가 임플란트죠? 저 흔들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또 이분이 그냥 이제 허풍으로 잘 안 닦으시면서 열심히 닦는다고 하기엔 표정이 너무 진실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 왜 못 갔죠? 바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입술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중요한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납득시켜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누가 막 덤프트럭이나 뭐 포크레인으로 벽을 허물어 버리지 않는 이상 벽에 박혀있는 못이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안 뽑힐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안 뽑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벽을 우리 치아 주위에 있는 뼈라고 생각하고 벽에 박혀있는 못을 우리의 치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우리 치아 주위 뼈를 갑자기 아작을 내지 않는 이상 치아가 안 뽑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잇몸병은 왜 생기고 치아는 왜 흔들리는 걸까요? 바로 벽과는 달리 우리 잇몸뼈는 세균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10대, 20대 때에는 우리 몸에서 충분히 잇몸병 세균들을 방어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평형이 점차적으로 깨지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빠른 속도로 잇몸뼈가 녹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녹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균들이 처음에는 약간 소수 정예로 이렇게 오다가 나중엔 아예 부대를 만듭니다. 그 부대를 만드는 게 바로 치태나 치석이라고 불리는 것들, 우리 치아 내부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세균들의 요새인데, 그런 것들이 생길수록 잇몸뼈가 안 좋아지는 것은 가속화되는 거죠. 인해전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러 우리가 이제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오는 건데, 솔직히 몇 번이나 가시죠? 1년에 한 번, 뭐 많이 가시는 분들은 2번 갈 겁니다.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치과에서 도움을 받는 건 365일 중 하루 이틀밖에 안 되고, 363일에서 364일은 어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입술질로 그것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의 차이가 나중에 잇몸뼈가 내려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다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세상 억울한 표정을 짓는 임플란트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저는 딱 이렇게 2가지를 묻습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난 뒤에 칫솔이 이렇게 변하나요? 한번 제 앞에서 이를 닦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번 닦는 신용을 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답이 나와요. 그분들 어떻게 닦으시는지 아세요? 가져왔어요. 나름 이렇게 열심히 닦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제 입술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닦나 보세요. 이 정도만 했을 때 뭔가 앞서 보여드린 분들과 다르지 않나요? 물론 앞에서 보여드린 분들도 정말 열심히 닦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정작 닦아야 될 때를 안 닦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닦게 되시면은 영락 없이 1에서 2개월 정도면 칫솔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보여드린 억울하신 분들은 치아만 열심히 닦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닦을 때 어땠어요? 저는 치카치카 좌우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를 쑤시는 느낌 같지 않았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닦으면서 입술 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잇몸으로 침입할 수 있는 세균들의 가능성을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치아만 열심히 닦으면 충치는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잇몸병이 시작되는 부분에서의 세균들을 막아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처럼 닦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칫솔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브랜드와 아무런 그런 이익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 브랜드의 칫솔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잇솔 모가 굉장히 빳빳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빳빳해요. 약간 손으로 내렸을 때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이런 타이트한 느낌에 그냥 얇고 낭창낭창하면서 뾰족한 모를 가진 칫솔은 조금 잇몸을 찌르기만 하고 정작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을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을 주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이 칫솔 저 칫솔 쓰면서 내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이 공간으로 통과하는 느낌은 이 느낌이 이 칫솔의 브랜드가 가장 빳빳하고 좋았다라는 거를 체득한 거죠. 자, 이제 무기를 골랐어요. 이 잇솔 모가 치아 사이에 들어가게 해주는 건데 제가 이따 맨 뒤에 계속되는 영상으로 길게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간략한 설명만 들어보세요. 요 칫솔이 있을 때 요 하나 둘 셋 네 줄 중에서 아래 한두 줄 정도만 치아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슬슬슬슬 하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평행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요 끝부분으로 좀 닦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흔들고 있는 거 보이죠? 들어갔다. 약간 걸렸다 느낌이 들면은 그때 좀 빳빳하게 저항감을 느끼면서 밀어주면 됩니다. 슬근슬근슬근 이렇게 슬근슬근슬근.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금니로 갈수록 평행이 아니라 약간 45도로 들어서 이 부분으로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반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니로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됩니다. 90도로.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며칠 안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숙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굉장한 스킬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이솔질로 방법을 바꾸게 된 건 약 10여 년 전인데요. 치과대학 교수님께서 저한테 야, 너는 어린애가 왜 그렇게 잇몸이 그 모양이냐? 라는 말씀하시고 충격을 받아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진짜 제 나이가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잇몸 뼈 나이가 30대 같은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그 어릴 때부터 이를 잘 제가 신경 저도 부끄럽지만 잘 못 닦아서 앞니 사이에 검은색 틈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충격 받고 열심히 이 이솔질 방법대로 와타나베 이솔즈법이라고 합니다. 뭐 제 이름으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미 일본에서 하셨더라고요. 와타나베 이솔질로 이솔즈법을 바꾸고 난 이후부터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차가 있다는 걸 감안해도 뭐 0.12mm 정도 내려갔나 그 정도로 거의 잇몸뼈가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서 뭐 60대 70대가 됐는데 이 잇몸뼈를 유지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죽을 때까지 임플란트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10년 동안 얼굴은 많이 늙었는데 입술질만 이렇게 바꿨는데도 잇몸뼈가 그대로라는 게 정말 신기했고 얼굴보다 어떻게 보면은 잇몸뼈의 안티에이징을 하는 게 더 쉽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꼭 바꿔보실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입술질을 바꾸면 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가 제가 아까 입술 모가 이 치아와 잇몸 공간을 빡빡빡 비비면서 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마찰로 인한 잇몸 마사지 효과가 생기면서 잇몸이 굉장히 개운해져요. 마치 우리가 이제 세신 목욕을 하고 나서 때를 밀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개운하고 숨을 더 잘 쉬어지는 것처럼 잇몸이 숨을 쉬는 그런 개운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리고 잇몸 살이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입냄새가 줄어듭니다. 10대, 20대 때는 뭐 음식물이 끼면 바로 알아요. 답답해갖고 막 이렇게 빼려고 하지만 30대부터가 되면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찌꺼기가 끼어 있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잇몸이 내려갔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솔질 방법대로 하시다 보면은 음식 찌꺼기들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 닦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조그만 음식 찌꺼기들로 인해서 입냄새가 알게 모르게 계속 나고 그로 인해서 세균이 계속 번식을 했겠죠. 설거지 할 때도 조그만 음식 찌꺼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처럼 아마 이 음식 찌꺼기들이 못 닦고 남아 있어서 계속 입냄새가 나면서 잇몸뼈를 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치과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도 잇몸뼈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걸 보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아, 나 진짜 임플란트 없이 살다 갈 수 있겠는데? 물론 잇몸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병으로 당뇨가 있거나 치주 질환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열심히 닦아도 잇몸뼈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술질만으로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정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양치질은 치아만 열심히 닦는 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냐 마냐를 결정짓는 건 잇몸이기 때문에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핑크색 잇몸 사이의 공간으로 이술모를 밀어 넣어주는 게 진짜 찐 양치이다. 그리고 우리 얼굴 노화 관리보다 잇몸 노화 관리가 훨씬 쉽더라. 70대에도 얼마든지 30대의 잇몸을 가질 수 있더라 라는 것을 명심해 보시고, 처음이라서 생소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클로즈업한 이솔지라는 영상을 뒤에 계속 틀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꼭 연마해서 여러분들 모두 임플란트 없이 살다 가는 걸 목표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은 보람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평으로 칫솔을 집어넣게 되면 앞니에 저렇게 걸리면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5도로 세워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치아 사이에 칫솔모를 넣기 위해선 저렇게 끝부분 그리고 칫솔의 아랫줄 부분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칫솔을 살짝 들어서 닦아주게 되면 보라색 끝부분과 칫솔의 4줄 중에서 맨 마지막 줄만 치아 사이를 저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어금니에서 앞니로 오면서 칫솔을 세워줘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작은 어금니나 송곳니를 닦을 때에는 저렇게 더 세워야 되고 칫솔모가 치아 사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니를 닦을 때에는 더욱더 세워줘야 되죠? 아까보다 더 선 거 보이시죠? 치아 사이로 칫솔모 나오는 거 꼭 보시고요. 자,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은 걸 했다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도 닦아줘야 되는데요. 이땐 장점이 칫솔을 번거롭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렇게 우리 닦듯이 눕혀서 닦고 맨 아랫줄로만 치아 사이를 통과하게끔 잘 위치시키고 적당히 슬근슬근 밀어주면 됩니다. 자, 치아 사이로 칫솔모가 나왔다 들어가는 것이 보이시죠? 잘 안 들어갈 때는 큰 요령이라기보다는 좌우 상하로 비틀어서 치아 사이에 걸리는 느낌이 받게 한 다음에 빡빡한 느낌이 날 때 밀어주시면 됩니다. 앞니도 뭐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자, 우리의 익숙한 평소의 이술질들 이렇게 하면은 치아도 물론 열심히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만 정작 잇몸병이 시작되는 부분을 닦아주지 않죠. 저 부분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위의 치아도 닦아볼 차례입니다. 우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을 때는 역시 칫솔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이 닦고 있죠. 그리고 아래와는 달리 칫솔의 제일 윗줄이 치아 사이를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을 닦을 때는 아래 치아와 반대로 아래가 세웠다면 이번엔 내려서 끝부분이 치아 사이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옆모습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아래를 닦을 때와는 달리 칫솔의 4줄 중 맨 윗줄만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위치하는 아래 치아와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는 맨 아랫줄로 닦았다면 위에는 맨 윗줄로, 끝부분은 동일하게 쓰이고요.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을 땐 제약이 없지만 안쪽에선 저렇게 앞니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닦을 때는 맨 아랫줄로 여러 개의 치아를 한 번에 닦아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안쪽을 닦을 때에는 세워서 끝부분으로 조금씩 조그만 영역으로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바깥쪽은 서너 개씩 닦았다면 안쪽은 2개 정도씩 끝부분으로 세심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쏠쏠한 팁 하나 더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닦을 때에는 저렇게 위로 퍼올리는 듯한 동작으로 칫솔모를 끼워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아랫줄이 일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위에를 닦을 땐 반대겠죠. 아래로 찍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해주게 되면 더 치아 사이에 맨 윗줄의 칫솔이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줄 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끝부분을 저렇게 세워서 닦아주지만 위에 치아를 닦을 때에는 아래쪽으로 홀을 그리면서
아래 치아를 닦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퍼 올리듯이 스트로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길게 떠들었으니 왜 한두 달 뒤면 칫솔이 이렇게 변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바로 끝부분과 맨 아랫줄 윗줄이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칫솔이 저렇게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닦지 않는 사람은 뭐다? 치아만 닦고 잇몸은 안 닦는 사람이다. 충치는 피하지만 임플란트는 피할 수 없다.